자, 아무튼 좀 시간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대학원 네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대구대학교 장명준입니다.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하여서 발표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올리고요. 참가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 사업 완료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실 서울시립대학교 김나래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혹은 평가에 관련된 논문으로서요. 로케이션 쿼션트를 활용한 연구 분석을 시도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요. 전북대학교 황수빈 선생님께서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실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도시재생 정책의 시작과 변화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련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엔 논문에 대한 토론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연구소의 남수연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의 임미화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임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딱 좋은 분배가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두 편의 논문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토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한 20분 내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당 토론은 약 한 10분 정도 내외 하게 되면은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배당 받은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발표와 토론은 한 세트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발표가 끝나면 한 분씩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 한번 들어보고요. 토론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그러면 김나래 선생님부터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주제를 진행을 하다가 기존에 보여드린 내용이랑 조금 방향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발표 자료를 만든 걸 먼저 공유를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다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내생적 성장 요인의 연관성 분석을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서 발표를 진행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나래입니다. 먼저 발표 주제가 약간 방향성이 달라진 것을 미리 공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가지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신시가지 개발 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 현재 전환이 되면서 어떤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시재생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획일적인 지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들도 다수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사업들은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한 쇠퇴 지표인 인구수, 사업체 및 고용자 수, 그리고 총 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 수 등을 사용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도시재생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그 평가 지표 자체는 정성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 유형과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고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및 지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논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도시 쇠퇴 진단 자체는 계획의 목표 및 비전의 근거가 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서 각 도시의 여건에 맞는 진단 지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범위 자체는 공간적 범위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집행 기간이 종료된 지역 중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 지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직전인 2013년과 데이터 구독이 가능한 2019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연구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재생 사업과 내생적 성장 이론의 연계 가능성을 조금 검토해 보고자 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그 앞에 말씀드린 배경과 연관 지어서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내생적 성장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증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왜 하필 내생적 성장 이론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내생적 성장 이론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것 이외에 이제 지역 내부에서 자본이나 혁신과 같은 그런 지역 내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크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내생적 성장 요인은 그 지역의 특징을 조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도 다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과 내생적 성장 이론이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이론 및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역경제 이론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역경제 이론을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 자체는 지역 내의 성장을 중요시하는데 이 지역 내의 성장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역 내의 어떤 요인들을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이론은 크게 외생적 성장 이론과 내생적 성장 이론이 있는데 외생적 성장 이론과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저의 연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이 이론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왔고요. 이 그래프는 1인당 생산 함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각각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생적 성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내부적인 느낌이 아니라 모형이 있으면 이 모형의 외부에서 주어진 기술 변화 등이나 이런 자본이나 어떤 것들에 집중하는 이론이고요. 이게 조금 진행이 더 되면 지역의 외부에서 기술 수준을 끌어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내생적 성장 이론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 내생적 성장 이론 같은 경우는 지역의 내부에서 기술 변화에 집중을 하였고, 계속 제가 지역 내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 내의 자본이나 노동, 기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성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생적 성장 이론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지역 내부의 요소들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생적 성장 이론 같은 경우는 기술의 진보를 생산 과정의 내생적 요소로 다루고 있고, 지역 경제 성장이 지역이 지닌 기술의 잠재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혁신 역량의 강화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으로 이해되어진다. 이 말이 살짝 어려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지역 내의 저축량이 증가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저축량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투자나 연구 인력,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성과 창출이 중요시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나 노동, 기술, 교육 등이 어떤 투입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에도 단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시각이나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을 성장 동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 지역 내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시적인 변수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구득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논문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그리고 도시재생의 평가지표 관련 연구들로 꼭지를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도시재생의 사업효과를 본 논문들은 보통 다양한 정량적인 분석을 활용을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도출을 한다든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논문이 많았고,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일단 내생적인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많았지만, 이 내생적인 효과를 확인한 논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큰 시도 단위에서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시군구나 대상 지역이더라도 한 지역만 그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다든지 하는 논문들이 다수 존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평가 지표를 문헌 연구나 AHP 분석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들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저의 연구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의 선도 지역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가 필요함을 기존 연구에서 분석을 했다고 하면, 저의 연구에서의 가장 큰 차별성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지역경제 성장 이론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활용되는 성장 요인이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수립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는 게 저의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분석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그 국비 지원 기간이 끝난 그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포함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지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대상지의 기초 현황을 바라보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 쇠퇴 지표를 활용을 해서 기초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일단은 인구 변화율, 사업체수 변화율, 건축물 노후도를 활용을 해서 기초 현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지 중에서 이제 인구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은 총 14개 지역이었고요. 사업체 수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은 총 2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총 28개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제가 분석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하는 게 저의 연구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유무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법에서 정의한 혹은 그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도시 쇠퇴지표 진단 기준을 활용을 해서 효과 유무를 판단을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도시 쇠퇴지표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사업 채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글에 약간 여집합의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 쇠퇴지표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들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인구, 사업 채수, 생활 환경에 대한 내용의 교집합이 되는 지역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효과가 있더라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던 그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유무를 활용을 해서 이항 로지스틱 모형의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에 현황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있는 시군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주시 흥덕구, 그리고 김해시 이렇게 총 3가지의 지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분석 모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유무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종속 변수 형태인 어떤 범주형 변수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이 PPT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설정을 하였지만 이 말보다는 효과가 있는 지역 제가 설정했던 정의에 효과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효과가 있는 지역을 종속변수의 1이라고 두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지역을 종속변수의 0이라고 두어서 이것들을 종속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한 독립변수들을 구분을 해서 이것들을 독립변수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포함된 내생적 성장 요인은 다음 표와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단 2가지의 값만 가질 수 있고요. 이 2가지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기타 다른 뭐 다중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회귀 분석보다는 가정이 훨씬 적은 가정이 필요로 하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 이항 로지스틱을 사용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최소 제곱법을 모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을 하지만 이항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최대 가능도로 추정을 해서 이 가능도 함수를 사용해서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고요. 이항 로지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승산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승산비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성공에 대한 승산을 다른 조건이 있을 때 성공 승산으로 나눈 값, 즉 이 해당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인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유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모형의 사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서 설명력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다항 회귀 분석에서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아무튼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약 30% 정도 됐고 해당 모형의 유의 수준이 0.05를 초과할 때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적합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유의 확률을 확인해 볼 때 독립 변수 중 종사자 수에 해당하는 변수가 그나마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승산비, 그러니까 여기 EXP, B, exponential B를 확인해 보았을 때
1.0이 도출된 것으로 보아 이 비율이 종속 변수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모형에서 상수값 또한 유의함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모형 내에 제가 설정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변수들이 이 모형이 유의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 분석 결과 자체는 사실 유의미한 값을 얻지는 못했지만 향후 추가 변수 구축을 통해서 이 논문의 의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제 시간적 범위 자체가 2019년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이 1인당 GRDP, 시군군 GRDP 같은 경우는 2018년 GRDP를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이 2018년 GRDP여서요. 근데 이제 올해 12월에 2019년 GRDP가 만약에 공표가 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변수의 재구축을 통해서 향후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제가 도시재생 사업 수립을 할 때 내생적 성장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완료 지역 중에서 중심시가 지형과 경제기반형의 규모가 큰 사업 대상지의 내생적 성장 요인을 활용하여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증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을 수립할 때 법령에서 정한 도시 쇠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지역을 특성 파악을 했었는데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되지 않고 항상 획일적으로 해서 그것들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는데요.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값들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종사자 수 값 자체는 유의하다고 도출이 되었었고 향후에 이런 내생적 성장 요인의 지표를 추가를 통해서 해당 모형이 적합함을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사자 수에 관련된 지표 및 기타 내생적 성장 요인을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를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발표를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분석 방법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생적 성장 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표를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토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수연 박사님께서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남수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연구소 남수연입니다. 해주신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바뀐 자료를 조금만 전에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보내주셨던 그 버전으로 저는 좀 드릴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바뀐 사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나 연구의 목적, 방법 이런 것들부터 결론까지 지금 다 바뀌어서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원래 이제 작성해 주셨던 그 원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지금 김나래 선생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취합하실 때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확실한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발표해 주실 때 이렇게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원고에서 말씀하셨던
도시 재생 때문에 이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고 한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도 그렇게 내주셨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원고가 작성된 방식이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의 배치에 조금 더 이제 그 원고를 다듬으셔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고에서는 뭐 데이터라든지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새롭게 해주신 데는 이제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이제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해결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좀 해결이 됐던 것 같고요. 새롭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원고에 대해서는 이 지금 하신 다시 이제 정리해서 해주신 선행연구나 방법론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조금 더 재배치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발표해 주신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이 목적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 결론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좀 취합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생적 이론이 성장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사업에 내생적 성장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한다고 하셨어요.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왜 내생적 이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생적 성장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게 학문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학문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책적 기여가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생적 이론, 성장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기여가 가능할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다음에 이제 발전된 원고에서 반영해 주시면 더 이제 완성도가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임미화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임미화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 박사님처럼 논문이 완전히 달라져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연구자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시가지나 이 경제 기반의 형에 있어서 이 내생적인 그 지역 자체의 성장 요인이 얼마만큼 도시재생 사업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아마 관심 있는 주제로 보고 여러 방법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연구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니까 사실은 연구자이자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좀 대폭 수정된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준 자료 방금 전에 이제 봐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이를 접목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변수들이 독립 변수들이 더 많이 추가되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경제 기반형이나 이 중심 시가지에서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을 접목하려면 그 사업에서 제안한 단위 사업별의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 변인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 기존에 있던 뭐 사업체나 인구 뭐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자가 이제 종속 변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적인 단위를 보면은 현재는 이 구나 시단위예요. 근데 이제 경제 기반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사업 효과를 본다면은, 아니면 뭐 선도 사업, 과거에 있었던 선도 사업의 효과를 본다면은 그 사업 구역을 좀 정해가지고 봐야만 정확하게 사업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판단하려면 전후를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시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같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좀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연구 진행 중이고 초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 독립변수 간에도 뭐 1인당 GRDP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개수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왜 넣는지에 대한 논리가 좀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과 연관해서 찾아서 변수를 좀 넣고, 그리고 1인당 GRDP랑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관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모형을 할 때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 준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보다는 지금의 논문이 논문화하는 데는 더 맞다라고는 보여져요. 이전의 논문은 사실은 LQ나 뭐 이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변화만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논문이 그래도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이 연구 모형이라든가 부분에서는 더 논문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좀 많은 오늘 이제 나온 이런 얘기를 좀 감안해서 연구 모형을 잘 가다듬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내생적 성장 요인이 정말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에 반영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된 의견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게 조금 처음에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두 분 다 좀 많이 당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남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원고 작성의 방법 배치 좀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고, 임미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뭐 연구 유닛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변수에 관한 논리라고 하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측정에 관한 점,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몇 가지 조금 보탠다라고 하면은 샘플 개수 크기에 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변수를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변수만을 따지고 보더라도 샘플이 과연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게 맞을지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나래 선생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저 혼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을 다들 짚어주셔서
향후에 이제 뭐 논문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뭐지? 얘기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그냥 조금 제 생각 아닌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 같은 경우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았었고, 왜 하필 시군구로 제가 분석 대상을 정했는지도 사실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을 골랐던 이유에 그 근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향후에 논문에 작성을 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임 교수님하고 남 박사님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논문 넘어가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수빈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예, 예,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해 대학원 도시재생 세션에 참가하게 된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황수빈입니다. 먼저 주제는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실현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계획 제출본의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철거 및 정비 형태의 도시 재개발에서 이제 신규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 활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흐름에 따라 정부는 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국가 지원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아가 제도 적용을 위해서 14년에 시범사업 형태의 선도지역과 16년에 일반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17년에 들어와 현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로 선정이 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뉴딜 사업은 17년, 18년, 19년 상하반기에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국토교통부는 19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기반의 확충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 집행이 더뎌서 주민의 체감이 낮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재생법 개정과 신재생 수단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시정책의 기조가 즉 국가 지원의 방향이 종전보다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방향은 어떻게 변화를 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지방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의 개선이 추구하려는 바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범위에 있어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14년부터 자료 수급을 고려하여 20년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 분석과 지방의 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 평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첫 번째
사업의 정책 변화 분석에 있어 뉴딜 사업 도입 이전부터 최근 신규 제도 마련까지 시기별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추진된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세하게는 사업을 신청하는 요건, 선정되기 위한 평가 항목, 그리고 최근 도입된 신규 제도가 갖는 특징에서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중점 사항을 두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 선정과 추진 분석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사업 선정 현황과 국토부가 발표한 전라북도의 사업지의 추진실적 평가를 조사하여 어떠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평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의 시기별 흐름에 따라서 지방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어떠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 반영되지 못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에서도 사업 추진과 계획 수립에 좀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뉴딜 사업보다 먼저 시행된 선도지역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특성, 성과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로 다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선도지역부터 뉴딜 사업까지의 정책적 변화와 사업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가 되겠습니다. 14년, 16년의 그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하여 우선 선도지역은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로 나타난 계획의 잦은 변경과 사업의 과다한 구성, 그리고 주민의 체감도 부족 등 정책 초기 단계의 정착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현 뉴딜 사업으로 전환되고도 나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도입을 살펴보면 이전 도시재생 사업은 중앙주도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 그 예산 지원에 미흡하였다고 평가가 되었고 이에 따라 뉴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선정 규모에 있어서 종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46곳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뉴딜 사업으로는 연간 100곳씩 총 500곳 지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선정 방향에 있어서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서 계획 수립, 주민 참여 등 준비된 사업을 강조를 하였고 평가 기준 또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효과 이런 것들을 주요 항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업의 선정 규모, 신청 요건, 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선정 규모입니다. 우선 17년, 18년에는 계획 규모에 준하여 선정이 되었고 19년, 20년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래에 초과하여 선정이 되어 20년까지 401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청 요건에 있어서 17년에 사업 유형별로 5에서 50만 제곱미터라는 그 유형별 권장 면적이 제시가 되었고 활성화 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구상서 방식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19년부터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기존 사업 구상서 방식을 폐지를 하고 활성화 계획 안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과 그 배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점의 주요 변화로는 시도 선정 일반 근린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업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그 세태 진단의 점수가 17년에 15점이었다면 점차 낮아져서 20년에는 현안의 적정성으로 포함이 되었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위 사업의 점수가 17년에 15점이었다면 19년에는 50점으로 높아졌고 그 50점에서도 30점이 구조확보 점수로 배점이 되었습니다. 가점의 주요 변화로는 17년에는 국가 시책을 반영하는 가점이 적용이 되었고 18년에는 부처협업 사업의 종류가 확대가 돼서 가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9년에는 생활 SOC 공급 가점이 20년에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 이러한 가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19년부터는 이러한 내용적 가점 외에 기존 선정 사업에 대한 추진적 가점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세 개 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먼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종종 공공기관 제한형의 공기업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공기업의 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촉진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 제도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건설 사업으로 우선 부지 확보와 추후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속도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업 제도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외에 지역에 대하여 타법의 소규모 사업으로 점단위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시기별 정책 변화 주요 특징으로 정리를 해보면 14년과 16년과 비교했을 때는 17년에는 뉴딜 사업의 첫 해 시범 사업인 만큼 소규모 주거 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이 신설되었고 권장 면적 제시를 통해서 적정 규모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선정을 통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17년보다 공공기관 참여 대상과 방식을 확대해서 공적 기여를 유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관계부처 협업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협업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지역 특화의 재생 모델 발굴로 지역 간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년에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재생 효과에 주민의 체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20년에는 말씀드린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재생사업의 시행 역량, 사업 속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신규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 지원의 기조가 사실상 부지를 확보를 수반을 하고 지구 단위 또는 지역 거점 또는 점 단위로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한정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 현황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2020년까지 총 38곳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기별로 뉴딜 사업 이전의 선도지역 일반 지역이 3곳이었고 기존 뉴딜 사업이 22곳, 신규 뉴딜 사업이 13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주요 변화를 보면은 사업 면적에 있어서도 17년을 기준으로 14년, 16년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 규모 유도에 따라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었고 선정 규모에 있어서도 14년, 16년에는 중앙공모로 이렇게 통해서 3곳이 선정되었다면 17년부터는 중앙공모와 함께 광역공모가 시작이 되어서 연간 3곳에서 4곳 정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있어서는 그린 재생형으로만 지금 신청과 선정이 이루어졌고 신청 주체에 있어서도 18년부터 지자체 선정 외에 LH를 통한 공공기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평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공개를 하였고 이것을 19년 추진실적과 사업 전수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양호, 미흡, 보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평가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라북도의 양호, 미흡 비율은 전국 기준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각각 비교를 해봤을 때도 두 기준에서 모두 양호 비율은 낮고 미흡 비율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전라북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또는 이런 유사 규모의 여타의 광역지자체보다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양호, 미흡, 보통으로 평가된 내용을 키워드로 본 결과 사업 부지 확보가 가장 많았고 거점 사업의 추진, 사업 계획의 보완, 거버넌스의 운영, 설계 공사 착수, 행정 조직의 역량 등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전라북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과 추진에 반영된 모습을 표현해 보면 먼저 14년에는
법 제정 이후에 국가 지원에 따라서 시범 사업으로서 선도 지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원도심 지역이 13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사업의 성과로 대표적인 근대문화 관광지로 변화하였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이후 16년에는 일반 지역 사업 선정과 함께 지원 체계 강화를 기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와 남원 그 원도심 지역이 33곳 중에 2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7년에는 뉴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모 제도에 여러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역 일반 지역의 규모가 예산 대비 과다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면적 기준이 제시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선정된 6곳의 공간적 규모가 종전보다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18년에는 공공기관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제한 방식과 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선정된 7곳 중 한 곳에서 공공기관 제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LH 참여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내 공기업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9년에는 그 조기에 사업이 좀 착수될 수 있도록 구상서가 아닌 활성화 계획안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수 시군에서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9곳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공급의 개념이 좀 제시되면서 9곳 중 6곳에서 이를 포함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더하여 그 사업 유형에 있어서는 모두 근린 재생형으로만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기반형의 사업 검토는 전주, 군산의 그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긴 했으나 지방 중소도시가 갖는 이런 앵커시설 구축이나 민간 투자 요도가 좀 지난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뉴딜 사업 전환을 거쳐서 신규 제도 마련까지 정부가 주도한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았고 그 흐름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이거를 하였는데 지자체에서는 상위 계획의 수립, 이를테면 적정한 규모의 설정, 공기업 참여의 확보 등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여졌으며 이것이 도입 기능을 고려한 타당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졌고 그래서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특성인 사회 경제의 이런 물리적 기능의 통합적인 추진과 다양한 주체를 수반하는 그 거버넌스에 대한 사업의 특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본래 실행력이 높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로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졌고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개선하여 추구하려는 바가 사업에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에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좀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그 제공 자료를 근간으로 그간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그 선정 추진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다만 추진 분석의 평가 내용에 있어서 이런 전국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요약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있어서 그 토대로 대강의 현상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세세한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를 구체화하기 좀 현장에 기반을 두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관련된 연구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특히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저기
임미화 교수님부터 이렇게 발표에 대한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이제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실현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이제 그 흐름을 먼저 이제 연구 목적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본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실현됐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중간에 이제 그 정책의 변화나 흐름을 쭉 정리한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논문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사실 이제 이 흐름 부분은 이미 많은 이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단순히 정리한 거는 논문적 의의라기보다는 이 흐름 속에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분석을 하는 좀 분석적인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연구의 사실은 세부적인 대상은 전북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북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실현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선정 변화하는 과정 속에 지역에서의 이 도시재생 사업이 뭐 도시의 규모라든가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유형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런 과정, 또는 뭐 평가 항목하고의 연관이라든가 이 뭐 새로운 이 수단, 도시재생 수단들이 도입되면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더 많이 선정이 되었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걸로 이렇게 조금 뭔가 연관 있는 이렇게 그냥 평면적인 이 흐름을 쭉 언급하는 것보다는 사업과 좀 연관해가지고 또 내가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전북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해서 어떤 분석 틀을 좀 제시하고 그걸 유형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선정하고 또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늘 이 PPT 발표 자료 외에 한글 드래프트에서는 저는 이제 4장 지방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파트가 있어요. 네. 4장의 내용이 사실은 이 논문의 핵심이다. 거기서 차별적인 이런 정책의 흐름과 실현 속에 지역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량을 좀 배정한다면 3장까지의 내용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어떤 분석의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선행 연구들을 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장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면은 논문의 의의를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남수현 박사님도 발표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해 주신 논문 잘 들었고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임미화 교수님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분석 결과 자체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석 결과인 것 같아요. 특히 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시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북으로 가져오신 것들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도 이제 임유아 교수님처럼 이 앞부분의 배경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은 과감하게 자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그래도 그 표로 정리하신 그 연도별로 표로 정리하신 것은 그렇게 잘라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그 세 가지 시기로 나누셨는데 중앙정부의 흐름을 그 세 가지로 나누신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각 그 세 가지 분량이라든지 이 두 번째 굉장히 큰 비중을 두셨는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중앙정부의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가져오셨다는 것에서는 저희는 읽으면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정리된 형태로 보여드릴 때는 그래도 분량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임유아 교수님처럼 그 학문적인 기반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겠다. 지금의 형태로는 오히려 저는 정책 보고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정책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이게 논문의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읽어보면 알긴 하겠는데 논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뭐 엠비보를 사용해서 뭐 주제 분석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이것을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서 어떻게 분석했다라도 어떤 분석 틀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선행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책 보고서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수행됐던 그런 연구들에 대한 지금 현재 정리해 주신 참고문헌의 연구를 봐도 다 정책 보고서들이고 정책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개발학이나 도시학이나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거기서 차별성은 아까 그 교수님, 그 장명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에 대한 것을 새롭게 가지고 오신 점이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좀 디벨롭을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중앙정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대한 것인지가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임유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부분은 배경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제목도 역시 임유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논문이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게 다가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조금 더 정교화, 내로우 다운 시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네요. 이게 조금 너무 정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논문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분석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목적이라고 하는 틀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목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두 분께서 앞부분의 배경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논문을 국가적인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지방의 정책의 변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눠서 하면은 뭐 본인한테도 훨씬 더 논문이 두 편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측면하고 미시적인 측면을 나눠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보다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된다면 그러한 것을 또 합쳐서 같이 보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토론하신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황수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서 열심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바라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14년부터 정책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해오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잘 소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좀 출발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거시적인 부분의 그 정책적인 부분과 여기 지방에서도 미시적인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데, 또 이거를 분석적으로 이렇게 바로 도시재생에서 얼마나 변화가 됐어, 얼마나 잘 됐어 라고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얼마나 변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이거 왜 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도시 재생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도시에 관련된 정책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지만, 과연 그러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 모습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라든지 조금 평가와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석사 과정 학생들의 발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조금 들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임유아 교수님하고 남수현 박사님 말씀 간단하게 듣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나래 선생님하고 황수빈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고요. 뭐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임미화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장명준 교수님 워낙 사회를 잘 보셔가지고, 자장을 잘 보셔가지고. 네, 또 오늘 또 발제 하시느라고 이제 두 분 고생하셨고, 우리 남수현 박사님도 좋은 코멘트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그 뭐 이거를 뭐 어떤 효과를 분석하고 이걸 이제 논문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지속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 주제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논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다듬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수현 박사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장명준 교수님하고 임미화 교수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아서 그래서 연구가 그렇게 지금까지 축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한국도시연구소잖아요. 그리고 빈곤 문제가 한국도시연구소는 빈곤 문제하고 도시 빈곤하고 교생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고 또 이제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것도 국제개발 협력의 빈곤 문제였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이 빈곤 해소라든지 아니면 불량주택, 저렴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도시재생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나래 선생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줌으로만 이렇게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피드백 받은 내용 잘 반영해서 좋은 논문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수빈 선생님.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멘트를 듣고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후속 연구를 더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못하니까 이걸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하신 방향으로 보완된 방향으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도시재생 힘들고 어려운 그 주제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토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뭐 이 정도 해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쉽지만 줌으로 뵈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뵈면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